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 자, 2017년 1회 출제기준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제기준의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1회부터 해서 이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혼란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 자, 비전공하신 분들은 더더욱 걱정이 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기사퍼스트에서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강의 관련해서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변경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알고리즘 실무,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전산 영어, 신기술 동향 이렇게 해서 배점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뭐 알고리즘 실무가 알고리즘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신기술 동향에서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은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배점이 좀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배점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신기술 동향 파트에서 기존의 10점이었는데 25점으로 배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도 5점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5점, 데이터베이스 5점, 업무 프로세스에서 5점이 각각 줄어들고 이제 신기술 동향에서 기존 10점에서 15점이 더 추가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용어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것을 배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명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자, 그 말은 출제되는 내용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포함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물론 기존 기출문제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추가되는 내용들은 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출제되는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출제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2016년 2회까지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 주어지면요, 이렇게 블랭크가 있고요. 이 블랭크를 채우기 위해서 40개 이렇게 답항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항보기에서 선택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답항보기를 이용을 해서 유추해서 답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3회부터는 자, 이런 답항보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17년 1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객관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것과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가 출제가 된다면 기존에는 용어 하나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답항보기 이용해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용어를 암기를 해도, 자, 용어라면 약어가 있겠죠. 영문 약어, 자, 영문 풀네임, 그리고 또 한글 용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뭐 약어로 입력을 해라, 뭐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라, 한글로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용어들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2015년 4회부터 해서 2016년 3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강의 중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 제거해서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모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출제 패턴을 분석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 분석을 끝마쳤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신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출 문제를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 기사퍼스트에서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자, 알고리즘이라면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사 파트에서 출제되었던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들을 2016년 3회까지 해서 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분류를 해서 이제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다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사는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 기출문제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는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2017년 1회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뀌고 기출 문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는데 공단에서 공개 문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공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고리즘 보시면은 객체지향하고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지문으로 주어지고요. 자, 이것을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입력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 앞으로 배우게 될 자바하고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용어들도 암기를 좀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순서도. 자, 순서도는 기존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아마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뭐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2017년 1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C 언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C 언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C 언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문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되고 블랭크에 어떤 답이 들어갈 것인지를 잘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연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일단 알고리즘, 자, 순서도를 기반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강의에서는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부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제 공단 샘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include 해서 studio.h에서 main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법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도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순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에 1을 대입을 하고 sum이라는 변수에 0을 대입을 해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을 true 만족한다라면 아래쪽으로 처리를 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벗어나서 출력을 하는 그런 순서도 구조를 이 문법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디버깅 표라고 하는데요. 자, 디버깅 표를 통해서 자, 넘버, sum, 그리고 각각의 조건문들 어떤 값을 가지면서 어떻게 값이 변하면서 자, 이 순서도가 작동이 되는지, 자, 이 C 언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 원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직접 C 언어를 실행을 해서 결과도 보여드릴 겁니다. 결과를 보여드려서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도 보신다라면 좀 더 강의를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는 식으로 강의는 절대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습을 하고 여기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 개념들, 이론적인 부분들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나옵니다. 자, 용어를 주고요. 이 용어의 개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실전 모의고사, 여러 개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글로 쓰는 거,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1회부터 C 언어가 새롭게 추가되고, 자, 자바 언어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자바 언어, 여러분들 어렵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C 언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만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자바 언어는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은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모두 만점 받으실 거예요. 배점 모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C 언어하고 자바 언어 파트는 2월이나 빠르면 2월이 될 거고요. 조금 늦으면 3월에 모두 완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문, 우리 필기 때 다들 배웠잖아요. 그죠? 자, 배웠는데, 실기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직접 SQL문을 다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order by, 자, 정렬과 관련된 키워드죠. 이런 것들 만일 빠진다라면은, 감점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SQL문을 완벽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잭션 특징. 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각각의 특징들, 키워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출문제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블랭크가 주어지고 이 블랭크를 채워라. 자, 주관식으로 입력하라. 자, 이런 것들. 자, 많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제2정규화를 답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보기의 순서, 생애 주기를 올바르게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순서들. 그리고 용어도 나오죠. 업무 프로세스에서 용어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강의 중에 다 추가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전산영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풀네임. 자, 풀네임으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약어하고 한글. 자, 용어 주고요. 풀네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전산영어는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산용어하고 한글 설명을 선으로 그어서 표기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신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신기술 동향 그리고 시스템 관리 파트에 대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산실에서 서버 관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용어들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입력할 수 있도록 다 지문이 또 나오고 설명, 서술형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지문이 쭉 나오고 또 용어로 입력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많은 용어들을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영문, 완전 또는 완전 이름 또는 약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풀네임으로 여러분 잘 모르신다라면은 약어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시고 풀네임으로 입력하려고 이제 굳이 노력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잘 보시고 약어로 입력하실 수 있으면은 약어로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기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이런 용어들도 앞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7년 1회 학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첫 번째 회차 시험이죠. 그래서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016년 3회 합격자의 합격률을 보시면은 정보처리 기사가 한 60% 정도 되고요. 산업기사가 한 7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았죠. 근데 만일 좀 현재와 같이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요.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60에서 70%대에서 10%대로 급격하게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합격률이. 자, 근데 공단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합격률이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어떤 문제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그나마 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번 2017년 1회 때 계획하시고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목명 크게 바뀌지 않았고 출제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된 내용이 많지만은 기본 출제될 내용거리들은 일단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11년간 출제된 기출문제들은 강의 중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시면은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C언어, 자바 언어, 신기술에서 추가된 용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2월, 3월 중에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중복답 논란이 없도록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순서도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전산 영어 신기술. 자, 모두 뭐 용어 관련된 문제들이죠. 뭐 소술 용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용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용어, 영문 약어, 뭐 영문 풀네임. 자, 이렇게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 잘 읽어보시고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풀네임으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약어가 많은 경우에는 많이 없으면 약어로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GPS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GPS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뭐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뜻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약어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풀네임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GPS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설명이 한 가지다. 의미가 한 가지다. 그럴 때는 약어로 그냥 출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나오는 경우는 동일한 약어가 많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풀네임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많이 없으면은 그냥 약어로 그냥 그대로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답안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시험장 유의사항, 채점 방식 이런 것들은 특강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응시 하실 경우, 불합격할 경우에는 1회 무료 연장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에서 불합격하시면은 2회 시험까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제가 설명드린 것은요, 2017년 1회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둘러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비전공을 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강의는 비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강의 하나하나 지금부터 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